하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 일제 주장은 뭐 이전만 보더라도 허구이죠. 허구인데 자신들이 이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총독부 자료를 보면은 사망자 수, 사망률이 우리 한국인 당시 조선인들이 이 시대가 감에 따라서 그 사망자 수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당국이 발표한 겁니다. 1910년대 후반에는 인구 1000명당 한 30명 가량 되던 것이 해방될 무렵 1940년이 되면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선인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개선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얼만큼 신빙할 수 있을지 이대로라면은 개선된 게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전염병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던 시절이니까요. 다른 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염병에 집중을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법정 전염병, 법으로 지정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다고 하는 법정 전염병, 우선 환자 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그 인구 집단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에 관한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도 있고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들, 또 대만에 사는 일본인들, 또 대만 사람들, 그걸 비교한 게 이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제일 위에 빨갛게 표시된 게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들의 사망자 수입니다. 맨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입니다. 같은 조선 땅에 사는데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인 환자 수가 훨씬 많죠. 이것만 보면은 조선인 환자는 거의 없고 조선인들은 전염병 거의 앓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많으면 많았지 여러 가지 사정이 나빴는데 그 영양 상태도 나쁘고 위생 상태도 나쁘고 또 의료 혜택도 못 받았던 그런 조선인들이 전염병에 덜 걸렸다는 것은 사실 이 자료의 신뢰성을 많이 의심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빨갛게 표시된 게 일본인 사망자입니다. 일본인 사망자들은 192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일본 본토에 살던 일본인들입니다. 보다 훨씬 그 사망자도 많고 환자도 많죠. 근데 조선인 사망자를 보면은 훨씬 적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조선인 환자나 사망자가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거의 안 됐다 하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 살던 일본인보다 대만 사람들이 환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훨씬 적죠. 이건 대만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 거고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예방을 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식민지인 조선이나 대만에 살던 일본인들이 훨씬 상태가 나쁘면 그 식민지에 살던 조선인 대만인은 더 나쁜 게 당연할 텐데 이런 그 통계 그 자료를 보면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1919년 20년에
상당히 그 환자와 사망자가 많게 나오죠. 이때 일본도 그렇고,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하고 우리 조선을 갖다 휩쓸었던 병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에 대해서는 일제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병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조차도 하지 못했다. 만큼 조선인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시했던, 지금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시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병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전염병조차 저렇게 관리가 안 됐으면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또 의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의료의 혜택을 보게끔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의사들이 양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해방될 때까지 보면은 우리 조선의 의과대학이, 그때 전문학교가 대부분이지만은 요즘식으로 해서 의과대학이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 당시 경성에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에서 하는 걸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생겼습니다.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1926년에 경성제대 의학부가 생겼어요. 이게 관립이고, 그 다음에 사립으로는 세브란스 의학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그거는 일제시대 직전부터 있었던 게 일제시대도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가 193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있었던 4개의 의과대학이고, 지방에는 1930년대에 평양과 대구에 의학전문학교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1944년에 광주와 함흥에 의학전문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의학전문학교나 경성제국대학을 통해서 의사들이 제법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한국인들, 조선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 관립학교나 그 도에 세워진 도립학교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